거기 누구 있나요? Anyone there? 안녕하세요. Anyone there의 애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인터넷에서 유명한 괴담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 이야기의 출처는 더보기란에 남겨두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첫 번째 이야기는 동방 마네킹 괴담입니다. 보통 동아리 활동의 꽃이라고 하면 동아리방, 흔히 동방이라고 부르는 공간이죠. 그 안에서 자고 마시고 떠들면서 추억을 만드는 게 동아리 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글쓴이는 이런 여러 동아리 중에서 동아리방이 있는 곳을 우선으로 골랐고 강의실과의 이동 거리도 짧았던 시 창작 동아리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 동아리방은 땡땡관 지하 1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지하라서 여름에는 시원했고 아무리 시끄럽게 굴어도 주변에 신경 쓸 사람이 없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평소에 그 동아리방을 찾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선배님들조차도 그곳에 들어가길 되게 꺼려하는 눈치였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동아리방이 글쓴이 혼자만 드나드는 마치 혼자만의 아지트 같이 돼버렸죠.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글쓴이는 그냥 잠깐씩 들러서 책을 두고 나오는 식으로 며칠간 그 공간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2주쯤 지났을 무렵 사건이 발생합니다. 글쓴이는 지하에 있는 동방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계단을 밟고 내려가던 중에 동아리방 쪽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분명 이런 웃음소리였습니다. 순간 깜짝 놀라서 멈칫했지만 동아리에는 여학생들도 있었고 또 웃음소리가 비슷한 사람도 있어서 섬뜩한 기분을 억누른 채 그냥 뭐 다른 동아리 부원들이 떠들고 있나 보다 하고 다시 발걸음을 계속 옮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아리방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 쎄한 느낌이 글쓴이는 무시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보통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을 텐데 그날은 방 동아리 불이 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낮이긴 했지만 비가 와서 날도 어둡고 흐렸고 안에서 사람들이 놀고 있다기에는 어떤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갑자기 어지러워지더니 다리가 제멋대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도 잠시 쉬었다 가려고 동아리방 소파에 앉을 생각으로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 순간 글쓴이는 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소파 등받이 위에 사람 얼굴이 하나 얹혀 있었어요. 정말 파란 얼굴이었습니다. 사람 얼굴이 저렇게까지 파랗게 보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요. 이 새파란 얼굴의 남성은 소파 등받이에 턱을 괴고 글쓴이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소파 등받이가 문 쪽을 향하고 있어서 몸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얼굴만은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아씨 뭐야 하고 순간 너무 놀라서 욕이 튀어나왔고 글쓴이는 들고 있던 긴 장우산을 그 얼굴을 향해 그대로 던져버리고 바로 동시에 동아리방 불을 팍 켰습니다. 그런데 마치 불이 켜지자마자 마치 헛것을 본 것처럼 그 얼굴은 흔적도 없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쏟아지고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느낌 속에서 혹시 소파 뒤에 누군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소파 쪽으로 다가가 확인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곳에는 글쓴이랑 같은 시기에 동아리에 들어왔던 신입생 한 명이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상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아무리 흔들어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글쓴이는 더 이상 이 공간에 있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해서 이 신입생을 부축해 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동아리방을 같이 빠져나왔습니다. 곧바로 선배들과 동아리 부장에게 연락했고 그 학생은 보건실로 옮겨졌습니다. 그 후 밖에 모여서 상황을 설명하던 중에 글쓴이는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됩니다. 선배들 역시 동아리방에서 이 같은 파란 얼굴을 봤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이상한 것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돌았고 모두가 조심하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된 거예요. 이후 정신을 차린 신입생은 잠깐 몸이 안 좋아서 쉬러 왔다가 심한 가위에 자기가 눌렸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가위 속에서 똑같이 그 파란 얼굴의 사람을 보았고
글쓴이가 들어와서 우산을 던지는 그 장면까지 가위에 눌린 상태에서 그 신입생은 모두 생생하게 경험하고 기억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그 파란 얼굴과의 첫 번째 만남에 불과했습니다. 이 동아리에서 보낸 1년 동안의 기이한 일들이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그렇게 또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그날은 날씨가 유난히 쾌청했고 한동안 이상한 일도 없었으니까 또 시간이 좀 지나서 글쓴이도 그때 첫 번째 기억이 조금 흐려졌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글쓴이는 아침 일찍 학교에 와서 이 동방에서 밀린 과제를 조금 하기로 합니다. 동아리방 소파에 잠깐 누워있다가 그 책상 앞에 앉아서 노트북을 켜고 프린터 자료를 보면서 PPT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동방이라면 어디든 오래된 캐비넷, 그러니까 사물함이나 얼마나 사용했는지 알 수 없는 서랍장 같은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때 캐비넷 쪽에서 갑자기 하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마치 어긋난 쇠와 쇠바퀴가 서로 부딪히는 것 같은 그런 날카로운 쇳소리였습니다. 깜짝 놀라 뒤로 돌아봤죠. 눈에 띄는 건 다행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 여러 개, 3개 중 두 번째 캐비넷의 문이 살짝 열려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동아리 방에는 총 3개의 캐비넷이 있었습니다. 이 보여드리고 있는 이미지는 제가 AI로 보여드리는 이미지라서 AI가 3개의 캐비넷을 만들어내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명과 약간 이미지가 다를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 동아리방, 이야기 속의 동아리방에서는 3개의 캐비넷이 있었는데 첫 번째 캐비넷에는 그동안 만든 동아리 시집과 활동집, 사진첩과 같은 책들이 들어있었고 두 번째 캐비넷에는 동아리 축제 때 쓰는 물품들이나 심심할 때 갖고 노는 물총, 음악 CD나 테이프 같은 그냥 각종 동아리원들이 쓰는 잡동사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캐비넷은 왠지 모르겠지만 벽을 보고 뒤로 돌아져 있었어요. 너무 낡고 망가졌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게 등 돌려져 있었고 그 앞에는 우리가 동잠이나 꽈잠이라고 하죠. 그런 잠바들이나 옷을 걸어두는 옷걸이, 행어가 놓여 있어서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글쓴이는 이런 이상한 쇳소리를 캐비넷에서 듣고 약간 소름이 돋았죠? 이곳에서 더 이상 머물러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거의 완성된 PPT만 마무리한 뒤 얼른 여길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글쓴이는 책상에 제대로 앉지도 않은 채 다시 대충 막 작업을 끝내고 슬라이드를 바로 보기를 막 연타하면서 화면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다시 한번 딱, 딱, 따닥 이번에 한 3번 정도 캐비넷 문이 튕기는 소리가 연속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노트북 화면에는 우리가 PPT 끝나면 나오는 화면 알죠? 더 이상 슬라이드가 없습니다. 까만 화면에 그 하얀 문구, 그 문구가 떴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글쓴이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검은 노트북 화면만 가만히 바라본 채 숨소리조차 죽이고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 정막을 깨고 갑자기 동아리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그리고 글쓴이 옆으로 동아리 선배 한 명이 아무렇지 않게 들어왔습니다. 날씨가 좋다는 얘기였는지 가벼운 말을 하면서 들어온 것 같았지만 글쓴이는 그 선배의 말에 반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숨을 죽인 채 여전히 검은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래서 선배는 글쓴이의 상태가 이상한 걸 느꼈는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괜찮냐고 어깨를 흔들어줬습니다. 그제야 글쓴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가락으로 그 검은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죠. 그리고 선배를 급하게 끌어당긴 채 이 둘은 동아리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PPT 슬라이드쇼가 끝나면 화면이 검은색으로 멈춰있죠? 그러면 검은 화면은 사실 거울처럼 되게 희미하게 옅게 비춰지기 마련이잖아요. 글쓴이가 마지막으로 본 그 검은 화면에는 이 뒤쪽에 있었던 캐비넷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살짝 열린 캐비넷 문 안쪽으로
그 파란 얼굴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이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머리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마와 눈동자만 열린 문틈 사이로 보였고 마치 글쓴이가 언제 뒤돌아봐서 자기를 쳐다볼지를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선배 역시 그 검은 화면에 비친 얼굴을 똑같이 보았던 거죠. 그 이후로 글쓴이는 동아리방에 자기가 두고 다녔던 자신의 모든 물건을 챙기고 나와서 한동안 그 공간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쯤 되니까 대책이 필요했어요. 동아리원들은 결국 모여서 술자리를 갖게 됩니다. 원래부터 단체로 술을 자주 마시던 동아리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날의 화제는 동아리방 문제로 흘러갔습니다. 그때 글쓴이는 문득 예전에 어렴풋이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기가 안 좋거나 잡귀가 많다고 여겨지는 장소에는 기독교적인 주기도문이나 아니면 불교의 불경 같은 것들을 틀어놓고 재생해두면 좋다는 이야기가 있죠. 귀신들이 신 앞에서는 꼼짝을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글쓴이는 흐르던 대화를 정리하려고 가장 현실적이고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라디오로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는 건 어떻겠냐라는 거였죠. 의외로 반응은 좋았습니다. 주변 동아리원들은 그거 괜찮은 생각이다 하고 말이 이어졌고 곧바로 근처 가게에 가서 중형 옛날 라디오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의견은 금세 정리되었습니다. 기독교 방송을 하루 종일 틀어두자. 채널은 2개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106.9번과 93.9번. 다음날 아침 동아리 선배들과 함께 들어간 동아리방은 겉보기에 평소와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빈 콘센트에 코드를 꽂고 미리 알아두었던 그 라디오 채널을 맞춘 뒤에 방송이 제대로 나오는지만 확인하고 글쓴이는 바로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항상 틀어놓은 채널은 처음 정한 대로 106.9번과 93.9번 2개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둘 다 기도문이 자주 나오는 기독교 방송이었고 그때 동아리원들 생각에는 이보다 더 든든한 선택지는 없었죠.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진짜로 그 이후 한동안은 어떤 이상한 현상도 없고 그 파란 얼굴도 다시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이거 기독교 방송 먹혔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평화로운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글쓴이도 그 덕분에 이 동방과 강의실을 오가면서 중간고사도 비교적 평온하게 치르고 이제 슬슬 잊어버리면서 잘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말이죠. 그런데 중간고사가 끝난 뒤에 다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글쓴이한테 문자 하나가 도착해요. 당시에는 아직 카카오톡이 널리 보급되기 전이라서 문자를 더 많이 사용하던 시기였습니다. 문자 내용은 단순했어요. 누가 라디오 채널을 다른 걸로 바꿔놨어. 동아리원들끼리는 이거 라디오 채널 절대 건드리지 않고 그 기독교 방송 채널 2개만 틀어두기로 이미 다 같이 합의를 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자꾸 라디오 채널이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글쓴이는 교양 과목 중간고사를 망치고 잔뜩 가라앉은 기분으로 동아리방에 들르기 위해서 이 땡땡관 건물로 향합니다. 계단을 내려와서 동아리방 앞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동아리 여자 부원 한 명이 동아리방 앞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막 불안에 떨며 서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요즘 들어서 또다시 방에서 이상한 일이 생기는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솔직히 겉으로는 속으로는 욕이 튀어나올 뻔했죠. 너무 무서우니까요. 근데 글쓴이 남자였고 상대방은 여자 동기니까 또 막 그 앞에서 막 쪼른 티를 내기도 자존심 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괜찮다면서 자기가 먼저 들어갈 테니까 따라오라면서 막 괜히 큰 소리 치면서 문을 열고 먼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순간 글쓴이는 거의 반사적으로 그 동아리방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어두운 동아리방 안을 가득 채운 라디오 소리였습니다. 라디오 소리는 기독교 방송이 아니라 엉뚱한 채널에 맞춰진 채 그 특유의 지지직거리는
노이즈 소리도 계속해서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미리 들었어야 했는데 문을 열기 전에는 전혀 눈치를 못 챘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글쓴이와 그 여자 부원은 동시에 비명을 지르면서 계단을 향해 뛰쳐 올라갔죠. 이후 강의가 비는 우리가 공강 시간이라고 하죠. 그런 시간에 선배 한 명을 더 불러서 세 명이서 함께 다시 그 동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역시나 라디오는 엉뚱한 채널에 맞춰진 채 노이즈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기묘했던 건 라디오의 상태였습니다. 그 채널이 어떤 특정 주파수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마치 다이얼이 끝까지 돌아가 있는 상태로, 무슨 말이냐면 그 채널을 일부러 아무 소리나 방송 나오지 않게 완전히 돌려버린, 누가 일부러 돌려놓은 것 같은 것처럼 맞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글쓴이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을 했죠. 더 이상 이런 일을 겪고 싶지도 않고, 또 무엇보다 그때는 아직 나이도 어렸기 때문에 받은 충격이 컸죠. 다행히도 대부분의 동아리원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확실한 대책을 세우기로 했죠. 대책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라디오 주파수 조절 버튼을 아예 뽑아버린다. 둘째, 누가 라디오에 손을 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12시간짜리 녹음 테이프를 넣어서 녹음을 계속 해놓는다. 셋째, 아무나 쉽게 손댈 수 없는 높은 위치에 라디오를 올려둔다. 단 캐비넷 위는 제외한다. 이렇게 라디오를 배치하고 개조한 뒤에 다음날 라디오 상태를 확인하기로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다음날 라디오는 여전히 기독교 방송을 송출하고 있었고, 녹음 테이프에서도 특별히 이상한 소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동아리원들은 며칠 동안 다시 그 동아리 방을 지켜나갔어요. 이런 일들 때문에 글쓴이는 불과 몇 주 사이에 체중이 거의 10kg 가까이 빠졌다고 합니다. 볼도 홀쭉해졌고 주변 사람들도 볼 때마다 너 어디 아픈 거 아니냐 라고 말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특히 그 동아리방에서 봤던 파란 얼굴이 꿈에 나오는 날이면 그날 잠은 아예 다 잤다고 봐야겠죠. 잠도 설치는 날도 너무 많아졌고 잠을 아예 못 자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몸도 정신도 늘 고단하고 지쳐있는 상태였죠. 그러던 중 정말 뜬금없이 여자친구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잠깐의 여유와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또다시 사고가 터졌거든요. 그날 예전에 동아리방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안절부절했던 그 여자 부원한테서 또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그 여자 부원은 심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쏟아냈습니다. 봤어. 봤어. 그 파란 머리를 봤어. 그게 막 흔들어. 봤어. 봤다고. 막 이런 의미 없는 말들을 마구 외치다가 빨리 와. 제발 빨리 와줘. 하고 갑자기 소리친 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동아리방에 들어서자마자 그 여자 부원의 울음소리가 공간을 메웠습니다. 동아리원들은 둘러앉아서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깨를 두드려주고 있었지만 그녀는 한마디로 정신이 온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늦게 도착한 글쓴이가 전해들은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그날 아침 평소처럼 수업에 필요한 책을 챙기기 위해 동아리방 문을 열었는데 아직 이른 시간이어서 안이 무척 컴컴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어둠 속에서 파란 무언가를 보았던 거죠. 그 파란 것은 자신이 문이 열렸는지 아닌지조차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얼굴을 미치게 끄덕끄덕끄덕끄덕끄덕끄덕 하면서 동아리방 한가운데서 춤을 추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글쓴이는 바닥을 내려다봤어요. 동아리방 바닥엔 라디오가 내팽개쳐져 있었고 그 라디오는 반으로 쩍 갈라져 있는 채 완전히 박살나 있었습니다. 글쓴이는 이 라디오 안에 있는 녹음 테이프를 다 챙겨서 모두에게 지금 당장 나가자 하고 말한 뒤 황급히 동아리방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그날 근처 완구점에서 9,900원짜리 녹음기를 하나 사서 테이프를 재생해봤죠. 처음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녹음 시간이 너무 기니까 초반에 아무 소리가 없을 거라 판단한 글쓴이는 빠르게 빨리 감기를 뒤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던 중 테이프가 찌익 하면서 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 되감기를 한 뒤 다시 재생을 했을 때 드디어 무언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큰 소리가 계속 녹음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글쓴이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 소리는 바로 똥, 딱, 따닥, 딱 거리는 몇 주 전 동아리방에서 혼자 들었던 그 소리였습니다. 그날 그 얼굴을, 파란 얼굴을 같이 봤던 선배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한동안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그들이 모여있던 장소로 한 선배가 숨을 헐떡이면서 도착합니다. 강의가 늦게 끝나서 가장 마지막에 합류한 그 선배는 품에 작은 상자 하나를 안고 있었습니다. 모두 말없이 앉아있던 상황에서 그 선배는 막 싱글벙글 밝게 웃으면서 말합니다. 선물 받은 게 있는데 너네 보여주고 싶어서 갖고 왔다 하면서요. 그리고 그 상자 뚜껑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검은 털에 하얀 수염과 눈썹을 가진 작은 슈나우저 한 마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선배는 강아지를 껴안으면서 말했습니다. 슈나우저라는 이름이 독일어로 입이라는 뜻이래. 나쁜 것, 해로운 것을 물어뜯어 없애준다는 뜻이래. 이렇게 글쓴이는 그 말의 뜻을 알아차립니다. 그 선배는 이 강아지를 동아리방에서 몰래 키우자고 제안했던 거죠. 매일 아침 선배가 강아지를 데려와서 함께 놀아주고 어질러진 이 동아리방을 치우고 배설물까지 또 정리해주면서 이 동아리방의 분위기는 진짜 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너무 밝아지고 화기애애해졌습니다. 그 이상하고 기묘했던 일들도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물론 그 강아지가 가끔 허공을 향해서 짖을 때마다 좀 소름이 돋긴 했지만 뭐 특별히 다른 일이 일어나진 않았으니까 그렇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약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마리, 그 슈나우저 이름이 마리인데요. 이 마리가 딱 한 살 정도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기분이 좋아진 글쓴이는 객검 하나를 사서 동아리방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날도 마리는 동방에 혼자 남겨져 있었습니다. 마리가 좀 불쌍하지 않나요? 혼자 얼마나 무서울까요? 글쓴이가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들어갔을 때 마리가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행거에 가려져 사람들이 거의 신경 쓰지 않았던 캐비넷 옆에서 마리가 계속 킁킁거리면서 냄새를 맡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행거 뒤에 숨어서 뭔가 옷 같은 걸로 장난을 치는 줄 알았죠. 그래서 행거를 치워보았지만 마리는 여전히 그 캐비넷 쪽에 코를 박고 냄새를 맡으면서 심지어는 앞발로 캐비넷을 빡빡 긁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이상해서 동아리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면서 말없이 그 장면을 지켜봤죠. 그리고 잠시 후에 남자 동아리원들이 힘을 합쳐서 그 캐비넷을 제대로 한번 돌려보기로 합니다. 그 세 번째 캐비넷이 뒤돌아 있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캐비넷을 앞으로 돌려보자고 생각을 했던 거죠.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그 캐비넷 안에서 땅, 땅, 뭔가 계속 안에서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캐비넷이 완전히 돌아갔을 때 드디어 이제 동아리원들은 그 소리의 정체를 보게 됩니다. 순식간에 동아리방은 비명과 아비 교환이 되었습니다. 마리는 사람들의 비명에 놀라서 또 미친 듯이 짖어대기 시작했죠. 그 캐비넷 안에는 마네킹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마네킹은 목이 없었고요. 마치 머리만 빠져서 어디론가 사라진 것처럼 몸통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네킹의 몸 전체는 희미한 파란 빛을 띠고 있었어요. 글쓴이는 지금도 그 마네킹의 몸통을 떠올리면 소름이 돋는다고 말합니다. 마치 막혀있던 미로가 한 번에 확 풀리면서 속에 쌓여있던 의문과 공포가 한꺼번에 쓸려 내려가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아, 그 순간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죠. 동아리방에 그때 거의 동방에 얼굴을 비추지 않던 4학년 선배 한 명이 그 마네킹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 무겁게 입을 열립니다. 그 선배의 말은 이랬습니다. 자기가 신입생이었을 때 당시 동아리 부장이 축제에 쓸 소품이라면서 마네킹 하나를 구해왔다는 겁니다. 원래 그 마네킹은 하얀색이었지만 축제 분위기에 맞추기 위해서 파란색으로 칠했고 축제가 끝난 뒤에 보니까 어느 순간 마네킹의 머리가 사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들 마네킹을 버린 줄로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선배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사실 그 마네킹 너무 처음부터 기분 나빴어. 파란 물감을 칠할 때 마네킹 머리가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거든. 그래서 부장한테 어디서 구해온 거냐고 막 물어봤더니 자기 원룸 앞에 재활용 쓰레기장에 버려져 있는 걸 가져왔다는 거야. 그 말을 듣고 그날 우리 동아리원들은 그 마네킹을 있는 힘껏 부숴서 완전히 버려버렸습니다. 다행히 그 이후로 이 파란 얼굴을 봤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글쓴이도 군대를 다녀온 뒤, 지금은 이 글을 쓴 시점에는 1년이 지난 지금이라고 했지만, 뭐 이후 동아리 활동을 완전히 끊고 잘 지내고 있다고 하죠. 이래서 그와 같은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소문만이 남아 있었다고 해요. 매해 해마다 한 번씩 그 시 창작 동아리에서는 동아리 축제를 할 때 동아리 방을 유난히 무섭게 꾸며서 사회전을 연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그곳에서 있었던 일을 잊지 않으려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버려진 물건에는 우리가 모르는 사연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진다면. 지금까지 Is Anyone There의 N이었습니다.